번째 주제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철판 민주당 문재인은 답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재인이가 2015년이었어요. 그때 문재인이가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거기에 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제 그때가 아마도 새누리당인가 뭐 이랬을 텐데 고성에서 하학렬이라는 후보가요.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성에서 보궐선거를 다시 하게 됐어요. 문재인이가 고성에 가갖고 거기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보궐선거를 있게 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은 정말 각성해라. 이러면서 자기네는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있게 하는 원인이 되면은 절대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를 당헌 당규로 만들어서 법으로 삼아갖고 무슨 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래서 아주 짭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 상도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팔면은 AS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 집에 과일이 뭐 맛있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막 썩은 사과를 그냥 하나를 끼워줬다면 그 집에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라는 건 무서운 거고 상도라는 걸 지키는 이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거는 정말 싸구려 장사꾼, 사기꾼인 거예요. 문재인은. 자,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이가 성추행으로 물러났죠. 자진사퇴했죠. 거기다가 박원순이가 이 성추행 혐의를 해갖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빚을 7억을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정상속이라고 해가지고 빚을 다 가리고 나서 남은 돈을 터는 거예요. 근데 빚이 7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이가 뭐 마누라까지 해가지고 뭐 예금 합하니까 7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빚이 탕감된 거예요. 박원순이는. 응?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서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5일장까지 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니 박원순이도 그렇게 해갖고 한정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빚탕감을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이제 여옥TV 이렇게 애청자인 조성백님께서 그 공무원, 월북자 누명을 쓴 공무원, 이 공무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아이들을 돕기 우리 모금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는 게 좋은가 이거를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상처 그리고 저는요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빚을 갚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이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해갖고 빚도 다 날려버리고 이런 놈은 정말 5일장을 치러주는데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월북자의 누명을 쓰이고 그 두 아들, 딸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너무 그 다음에 사생활이란 다 까발려지고 진짜 나쁜 정부입니다. 나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출된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은 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걸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이낙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원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문재인이 도입을 한 거다. 근데 그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은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악하고 이렇게 잔꾀를 쓰고 이렇게 사기치는 이것들이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 수모예요. 이건 우리 국민의 수치입니다. 근데
당원 당규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창피해서라도, 그리고 이게 96조 2항으로 민주당 당원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제 눈 껌뻑껌뻑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이제까지 거짓말하고 뭐 제가 특집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낙연이가 이제 깃발을 들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전 당원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권리당원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당비 내는 사람 권리당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은 민주당에서도 문바들이 다 권리당원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강성해요. 맨날 추미애 잘한다, 추다르크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거는 우리가 후보를 내야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민주당이 후보도 안 내냐, 후보 내야 된다 이러면서 게시판을 꽉 채운 게 권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토요일이죠. 내일하고 이제 이 모레 이 투표, 온라인 투표하는 거는 유식행위 내지는 뭐 명분 찾기 위한 거, 그 알량한 명분 찾으려는 아주 뻔뻔한 그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한테도 얘기하죠. 거짓말을 해갖고 사기를 치면은 처음에는 사기친 사람이 나쁜데, 말하자면 두 번째도 또 거짓말에 당하면은 당한 사람이 바보다 하는데, 지금은 문재인과 이 민주당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수십 번을 이 나라 국민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합니까? 쟤네들은 척결해야 될 대상, 쟤네들은 없애야 될 적이라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뒤통수를 이 나라 국민을 많이 치는데 우리 곁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나라는 보수의 본질로, 보수가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레이건이요, 그 미국 이렇게 전국 보수 대회인가 그래서 77년에 연설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레이건은 그냥 얼굴 뭐 이렇게 번드르르 하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수의 논리에 대해서 레이건이 연설을 해갖고 그때부터 레이건이 대스타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성리모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성리모님께서 레이건 11이라는 책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읽어보니까 참 제가 더 감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레이건이 뭐라고 하냐, 보수가 본질이다. 보수가 이 미국의 척추고 보수주의로 가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진짜. 근데 멋집니다.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하향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세균이도 막 치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맨날 방글방글 웃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정세균이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깔아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지금 정세균이나 이 이낙연이가 민주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1월 중순에 김경수 재판 결과 나와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이재명이 막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계속 해가지고 경제 망치고 뭐 유명이 짱나는 식으로 뒷북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공황장애를 일으키든지, 공황장애를 문재인이 지금 굉장히 불면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아마도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예를 들면 조중동 같은 데서도 이재명한테 최소한의 보험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조중동 안에도 약간 좌파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제가 압니다. 이런 분들이 칼럼을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좋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재명 프레시하고 참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이낙연이 낙엽이 되는 거는 지금요, 이미 왜 간당간당 해갖고 그 마지막 잎새 같은 현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낙연은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권 주자로서 그러면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또 문재인이한테도 또 뭐 저렇게 하면서 꼭 말하자면 후보를 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낙연이 개인의 사심 플러스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죠. 그리고 문재인도 아마 후보 내기를 원할 겁니다. 서울시장을 후보를 안 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가 먹게 되면은 정권 자체가 대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문재인의 이 둥그렇고 툭 튀어나온 눈에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말하자면 도둑질, 사기질, 거짓말. 어때? 맨날 우리가 하는 게 거짓말인데 내보내야지.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음 서울시장 선거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를 쓰고 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장을 우리 보수에서 내도록 하자고요. 후보가 누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홍준표 이 대표 의원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굉장히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는 아주 오랜만이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굉장히 준비가 됐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통령 선거도 나가봤고 그때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24%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나는 내가 꼭 후보가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파가 합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후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이렇게 분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옥대첩에 있는 12만 우리 이 구독자들만 똘똘 뭉쳐서 서울 시내 그냥 전국으로 막 여론 조성만 하고요. 또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서 여러 가지 작업하고 드루킹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활동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너끈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김종인 같아요. 김종인이 지금 아주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